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장기기증. 내 몸의 일부를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숭고한 일이죠. 이렇게 죽음과 삶 사이에서 생명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구두 코디네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장기구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미나라고 합니다. 보호자분께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동의를 구하는 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의가 된다면 이 장기기증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사후 예우를 해서 보호자분께 인도해 드리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얻는 구득, 그리고 얻은 장기를 수혜자에게 수술하는 이식입니다. 왜? 장기기증 받으면 누가 줬는지 알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국내법이 그래서 장기구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장기 이식은 병원마다 각각 따로 전담하고요. 그 정보를 서로 나누지 않는다고 해요. 병원에서 이제 뇌사 추정자를 진료하는 사람은 장기구득 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부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어디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으니까 이제 가라. 저는 어디에 있던 간에 그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병원에 내사 추정자가 있을 때 즉시 출동해야 하는 이유, 바로 아무나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국 병원에서 통보해주는 내사 추정자는 1년에 2천여 명, 이 중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실제 내사자는 1,700여 명쯤 되는데 여기서 1,200명 이상은 기증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장기기증을 완료하는 사람은 400여 명. 기증자 한 명이 평균 서너 개 장기를 기증하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가 연간 4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하루에 7명꼴로 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4일 전에 통보가 되신 분인데 그분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즉시 장기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하려면 심장이 멈추지 않는 내사 단계에서 미리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저희가 뇌사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분께 설명할 때에는 수주 이내에 사망하실 수밖에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기계로 어떤 좋은 약을 쓰더라도 이분은 사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사라는 걸 설명을 드려도 어쨌든 막 심장 뛰는 그래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그 납득을 하시나요? 설명을 다 듣고서 깨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은 불의의 사고나 생활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뇌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전체 내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평소 지병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내사에 빠지는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보호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졌거든요. 이렇게 들으셨대요, 부모님은. 그냥 2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부모님을 접촉을 했을 때는 안 듣겠다고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명 안 드릴 거고 계속 치료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일주일 넘게 고민을 좀 더 하셨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케이스인데 사실 뇌사 상태로 된 환자분들은 얼굴이 많이 변하거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에 이제 안치를 해드리고 그 아이의 영정사진을 봤어요.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봤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정말 영락 없는 그냥 초등학생. 근데 계속 그 영정사진이 가끔 생각이 나요. 보호자가 어렵게 결정을 내리면 장기구득 수술에 들어가는데 이때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추모사를 읽으면서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 손상이 빨리 되는 장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심장팀이 먼저 들어가서 심장을 적출해서 이식 환자에게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은 폐팀이 와서 그다음에 간장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별로 손상되는 시간이 다 달라서 심장의 경우 심정지로부터 4시간 안에 이식을 마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엔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 KTX를 3분 늦춘 일도 있었죠. 수술이 끝나면 시신을 봉합하고 깨끗이 옷을 입혀드려 장례식장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기증 전 과정을 조율하는 일인 만큼 2년 이상 간호사로 일한 사람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있는 중환자실에 장기 기증을 위해서 전원을 오셨습니다.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수혜자 분이신 것 같아요. 이식을 받으신 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중환자실로. 그래서 아까 그분이 기증을 한 장기를 이분이 이식을 받으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누군가에게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을 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그 장기를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구두 코디네이터가 된 지 7년. 그런데 보호자들에게 첫마디를 꺼내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 이제 회사 선배님들은 안녕하세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안녕한 상태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하는 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러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가볍게 그냥 목례만 하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떨려요. 내 가족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거는 정말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욕에 가까운 말을 하신 적도 굉장히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울지는 않는데, 오래 겪었었던 사례인데 자녀분들이 똑같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가 간호사를 뭔가 더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네, 그렇죠.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 가족이 뇌사 추정이 돼서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된다면 난 어떤 마음일까?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한 번에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동의를 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수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지금쯤은 그분의 장기가 이식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거든요. 잘 이식이 돼서 기증자의 어떤 장기들이 이 하늘 아래 남아서 좀 건강하게 좀 더 삶을 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좋고,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그런 거에 좀 위안을 좀 더 얻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기기증. 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같이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좀 삶에 대해서 감사함 그리고 소중함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습니다.